저는 PTSD 6년 차고요. 폭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할게요. 우선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폭력에는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이 있는데요. 허공에 누군가 욕설을 한다면 이것은 폭력일까요?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어떨까요? 그 물건에 내가 맞지 않았다면 그건 폭력이 아닐까요? 제가 예시를 든 이 모든 것은 다 폭력입니다. 이런 폭력을 직면하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일로 와.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슬프지만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항상 증거가 요구됩니다. 증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기록을 남기거나 녹음이나 촬영, 메신저 내용을 보관해 둔다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순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는 아니고요.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었어요. 112 신고 출동한 기록이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경찰에 신고할 만큼 위급했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랍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징이라고 부르는 공포 반응을 완전히 무시했거나 이 반응에 대해서 무지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때 그대로 몸이 얼어버리는 반응인데 이때는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전문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단서에 그렇게 큰 힘이 없다는 것에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 상담이나 법률 지원, 치유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 볼게요. 우선 1366은 바로 전화하시면 되세요. 전화 상담 후에는 상담이 가능한 지역 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성의 전화는 상담 혹은 법률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참고로 남성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남성일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쭤봤더니 여성의 전화에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개인정보나 혹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성의 전화에 다녔던 4, 5년간 남성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내담자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시간 조정이나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걸로 체감을 했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일 센터. 이 기관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요. 이곳에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으시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시면 되세요. 이건 신분증 들고 경찰서에 가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성의 전화와 스마일 센터 두 기관에 모두 경험이 있는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모든 비용, 활동가 분들의 월급까지도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그 제안서가 통과가 돼야 그 예산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정은 정말 많으신데,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잘 되고, 내담자 혹은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신데, 항상 이 기관에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지 담당자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뭐 인수인계나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반면 스마일센터는 안정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기관인데 반해 내담자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스마일센터라는 시스템, 무사고에 좀 더 비중이 실려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좀 더 소극적이시고, 프로그램도 좀 질적으로 여성의 전화에 비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성의 전화 프로그램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실제로 피해자분들의 증상도 훨씬 완화되고 복용하는 약물 용량도 줄어드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마일 센터는 좀 프로그램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게 참 문제인데, 이 법무부 산하라 하면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잖아요. 근데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법무부의 예산은 스마일 센터에 들어가지만 스마일 센터장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법무부 담당자도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것도 좀 팁이라면 팁인데, 국가기관 공무원 분들과 통화할 때 반드시 녹취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 담당자의 이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름, 뭐 직함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좋고요. 스마일 센터 좀 단점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은 꼭 도움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역마다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이 상담소마다 다른데 의료비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상담은 무조건 가능하시고요. 프로그램도 거의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쪽으로 꼭 도움을 받아보시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요. 형사고소 사건 번호가 있어야 의료비 지원이나 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범피 또한 지역 범피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제 형사 사건 번호는 변함이 없잖아요.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범피에 문의해 본 결과 가해자와 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간의 합의로 해석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해보고 직접 법무부 장관님을 찾아가서 제 자료들을 건네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답변은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정말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역 범피마다 전화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동부 범피에 전화를 했는데 그 형사고소 사건 번호 조회만으로 지원 대상이 맞다,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고 그 지역에서 범죄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범죄가 일어난 지역 범피에서는 제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다시 여쭤봤고 맞다고, 지원 대상이 맞지만 여기서는 또
가해자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판결문에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다면 그 비용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엉망이죠. 이거 엉망이라고 제가 JTBC에 제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자님이랑 인터뷰도 했었고 제 자료도 제출을 했었고, 근데 데스크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님은 이게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계속해서 취재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왜 데스크에서는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료비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보건소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의료비 지원이나 입원비 지원, 지역의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 모든 지원은 다 받아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법률 쪽으로도 공유해 드릴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법률 쪽이 정말 답답하거든요. 정말 비상식적이고, 가장 최상위의 헌법이 있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거라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 우울증과 PTSD 차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기소할지 안 할지 여부가 판단이 되고 판결을 내려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외과 의사인데 정맥이나 동맥, 근육, 장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개복 수술을 한다?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 저는 제 몸이나 제 가족들 몸을 맡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이 뭔지도 모르시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이런 수사에나 혹은 기소 여부 판단에나 혹은 판결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도 좀 공유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유할게요.